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연휴가 끝이 났죠.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좀 일상으로 돌아가는 직장 생활, 원화채굴의 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힘내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하니까 이럴 때 환절기니까 감기 정말로 조심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업비트 창을 보게 되면 아주 뭐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뭐 굉장히 빨갛게 물들어 있으면서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10월달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현재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뭐 3,700만 원 중반대 후반대 왔다 갔다 하면서 3,800만 원대까지 살짝 찍었었죠.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장세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 보게 되면 700원대 정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큰 상승 역시나 XRP답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아가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또 독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요즘 굉장히 제가 또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아마 이 책을 많이 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워낙 또 양서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팔린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은 뭐 이렇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너무 잘 팔리고 그렇죠? 투자, 뭐 사업 이런 마인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저자가 됐고 투자가이자 교육자, 비즈니스맨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뿐만 아니라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 교육이라든지 금융 컨설팅 쪽으로 집중적으로 쭉쭉쭉 나아가면서 글로벌 기업을 설립했고 미국에서 정말 현저하게 유명한 그런 투자 교육가가 되거든요. 이분이 한마디 합니다. 부채가 아닌 자산을 사라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자산, 바로 그 암호 자산을 잘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또 어떤 말을 했느냐? 바로 비트코인을 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 반감기 사이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반감기가 200일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DCA를 통해서 모아 가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비트코인 내년에 12만 달러 간다 10만 달러 간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억 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1억 5천에서 2억 사이까지는 내년에 하반기 불장 사이클에 거뜬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굉장히 투자로서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비전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을 들여 더 멀리 본다면 비트코인 10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자산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 임계점 그래프에 초기 시장에 진입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절대 시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 불장 사이클 올 때까지 꾸준히 모아가는 것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비트코인을 사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달러는 지금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컨트롤되어지는 그런 중앙화된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러의 역사는 지금 계속적으로 붕괴가 되고 있고 뭐 브릭스라든지 오펙 플러스로 인해서 헤게모니가 깨지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비트코인 2100만 개로서 리미티드 서플라이 바로 공급량이 제한이 돼 있고 뭐 은행이라든지 특정 기관의 통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디센트럴라이즈 즉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즉각적으로 결제가 일어난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 맞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수수료가 비싼 부분 그냥 테스트적인 부분으로 나온 부분이 있다. 하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한 개 정도는 1인당 한 개 정도는 반드시 비트코인을 꾸준히 가져가는 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이 인스턴트 페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XRP인 거죠. 얼마 전 린다 존스라는 굉장히 또 사토시 나카모토에 못지않은 굉장히 투자 인사이트가 깊은 또 모건 스탠리의 부사장까지 역임했었던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XRP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XRP에 대한 비전을 굉장히 또 높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리플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의 주식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바꿀 하나의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XRP도 모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고 노후 자금으로서 제가 수량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도 우리가 반드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한 개 정도는 꾸준히 모아서 본인이
미래 자손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공유 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투자자는 레저 월렛, 나노 레저 월렛이죠. 나노 레저 월렛에서 수천 개의 XRP를 잃었다고 주장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얘기지만 지금 뭐 하드 월렛 해가지고 뭐 나노 레저라든지 디센트 등등의 지갑을 쓰시는 구독자 선생님도 되게 많으세요.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뭐 복구금은 24개, 24개도 들어가고 뭐 생체 인증이죠. 지문 인식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으면서 굉장히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하드 월렛이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USB 형식으로 생긴 나노 월렛이라든지 디센트 등등의 그런 개인 지갑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해킹 사건이 간혹 나와요. 정말 나옵니다. 제가 뭐 이게 안 좋다,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물론 안전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보다는 안전한데 종종 정말 제 주변에도 은근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뭐 바이낸스 체인 토큰만 없어진다거나 XRP만 없어진다거나 등등 해가지고 해킹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사지 마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꼭 참고해 주시고 웬만하면 그냥 업비트나 이런 닥사거래소에 넣어 두시는 거를 권장 드립니다. 업비트나 빗썸 정도인데 저는 업비트를 더 권장을 드려요. 웬만하면 그냥 우리나라 닥사거래소에 넣어놓는 걸 권장 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고, 자,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파급력을 보여줌에 따라서 XRP에 대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XRP 보유자들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리플 플레이시스 광고를 보면서 기뻐한다. 이제 슬슬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죠. 굉장히 재밌는 그 축구에 광고가 이렇게 리플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본머스 대 아스날 경기, 뭐 토트넘도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본머스 대 아스날 경기에서 이렇게 리플의 광고가 게재됐어가지고 투자자들, 세계적으로 있는 리플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열광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 점점점 우리의 곁으로 가깝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대규모 리플 채택 물결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서 1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XRP 그리고 비트코인, 여기서 시바견은 시바 이누를 말하고 있죠. 통해 다음 메르세데스 벤츠죠. 자동차 그리고 금융, 임대 구매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 FCF페이가 나오거든요. 지금 하나의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통한 그런 결제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HSBC 영국의 최대 은행이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CF페이로서 뭐 혼다라든지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와 제휴하면서 고객이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 시바이누 등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융자, 임대 이런 걸 구매할 수가 있다. 자산의 토큰화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들, 주동산, 주식, 채권, 의류 등등의 모든 자산들을 토큰,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CF페이 조금 더 보게 되면 여기 FCF페이가 HSBC죠. 영국의 최대 은행, 그런 고객들이 쓸 수 있도록 지금 서로 제휴를 맺은 것 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보게 되면 영국 거대 은행 HSBC 특정 거래에 리플이라든지 시바이누, 비트코인 등등을 사용해서 결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은행은 이런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FCF페이와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HSBC 고객들이 자동차라든지 아까 말했던 벤츠, 혼다 등등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재화들을 모두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FCF페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런 비트페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이게 다 전통 금융과 연결이 되면서 자산의 토큰화로 불어일으켜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XRP 레저 상호 운용성 면을 책임져주는 그런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이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XRP로 결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가고요. 이번에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리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리플 같은 경우는 UBRI 블록체인 그리고 대학교가 함께 가는 이런 University Blockchain Research Initiative라는 UBRI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리플사가 돈을 지원해주면서 굉장히 세계 각국에 있는 유수대학들과 협력을 통해서 미래 인재 육성을 개발하고 미래에 나아가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이런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런 하버드 대학교가 언급이 되면서 리플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논문이라든지 리서치, 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분석이라든지 솔루션, 이런 하버드 세계 연구로 지금 유명한데 계속 리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살짝 기사를 읽어보니까 IPO에 대해서 유용한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리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UBRI 소송을 당했던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 유수대학이랑 손 잡으면서 UBRI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소송은 다 쇼다 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에비던스 자료가 될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보게 되면 XRP의 9월 도지 캔들이 형성되면서 도지 캔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차트를 볼 때 이렇게 양봉, 음봉, 네모나게 뜨는데 위아래로 열려있는 이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0.6달러라든지 1.3달러, 1.88달러 목표와 뭐 5.85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것 새로운 ATH, 우리 ATH가 모르시는 분 종종 계십니다. 올 타임 하이, 지금까지 가장 높은 점, 즉 다시 말해 전고점을 이야기한다. 전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다 이라는 말이에요. 5.85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6,000원 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돈이 가면 리플 지금까지 최고점 넘는다. 잠재적 강세장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9월달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내려왔는데 10월달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한 달이 되기 때문에 XRP에도 좋은 그런 하나의 강세장 신호로 포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 현물 ETF 아직까지는 승인이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블룸버그 에릭 발추나스라는 이 전문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SEC의 스탠스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연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이 시간표는 불분명하지만 환영 신호로 보이고 있다. 즉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연기하고 있긴 하지만 세력의 저울질로 보고 있고 시간 문제일 뿐이고 환영 신호로 보고 있다. 발주나스의 트윗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이런 비트와이즈의 전략 담당 인원이 이런 CNBC에 출연해서 SEC와 건설적인 대화를 또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3년 연내 승인을 기대한다라고 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75% 정도의 가능성으로 올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보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아가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선물 ETF 드디어 공개가 됐죠. 최대 2억 달러 수요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뭐 지금 프로쉐어드라든지 비트와이즈에서 지금 ETF 승인이 출시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파급 효과는 없습니다. 이게 현물 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실질적으로 이 인덱스를 구현하기 위해 그 자산 운용사들이 해당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언제쯤 승인이 되냐 그 시기에 맞춰서 한 번에 큰 상승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이 신청한 것보다 이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암호화폐 세계 최고 신탁사죠. GBTC, 바로 이 GBTC가 먼저 승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GBTC가 승인되면 그 다음에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뭐 아크인베스트라든지 발키리, 비트와이즈 등등 다 승인이 되겠죠.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에 있는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되면서 현물 비트코인이라든지 현물 이더리움에 지금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는 또 이더리움에도 현물 ETF 전환을 신청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나오면 그 다음에 이더리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월가에서 인정한 일단은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나올 거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당연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도 현물 ETF 무조건 나옵니다.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나온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28K 돌파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3,700만원, 3,800만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 미국이 만든 셧다운 우려에 지금 탈중앙화 가치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게 5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비트코인에 자금이 들어오면 반드시 알트코인으로 뿌려집니다. 이더와 XRP 쪽으로도 많이 뿌려질 거기 때문에 우린 이런 시그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센티멘트 자료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블록체인 분석 회사이죠. 고래 축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지금 파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내년 반감기 사이클을 대비해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적립식 투자로 모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부분. 지금 미국의 셧다운 우려는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미국의 금리가 현재 5.5% 굉장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스탠스죠. 또 11월 1일에는 FOMC가 한 번 더 있는데 그때도 역시나 제롬 파월이 나와서 금리 5.5% 한 번 더 동결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높은 금리로 인해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부분의 일환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 올해 5월 달이죠. 향후 12월간 경기 침체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것이다. 이미 짐작을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자 굉장히 인사이트가 뛰어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모아가자라고 해서 지금 제가 내년 하반기까지 불장 사이클을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살짝 공유드리자면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불어닥칠 겁니다. 조금 오르겠지만 미국이 만든 그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과 은행들이 파산하는 굉장히 큰 시스템 리스크가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반감기 전에 한번 그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살짝 올라갔다가 시스템 리스크 크게 왔다가 반감기 사이클 오면서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게 보고 갔을 때는 우상향이긴 하지만 이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전략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오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10월달 접어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이더리움 선물은 또 승인이 됐죠. 이런 부분에 조금씩 암호화폐의 훈풍이 불어올 그런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번의 경기 침체 가능성 무조건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언급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행에 대한 그런 실패가 온다. 기존 전통금융이 이제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오르고 달러를 찍어내면서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33조 달러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금리를 낮춰도 물가가 잡히지 않아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제는 전통금융 그런 트래디셔널 파이낸셜이 먹히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어디로 채택이 촉진될까요? 암호화폐로 채택이 촉진된다. 그러면서 웹 3.0 그리고 메타버스 NFT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암호화폐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위해 지금 초기 시장에 진입해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체인링크는 최근에 또 스위프트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인터체인 프로토콜로서 상호 운용성을 깔아가고 있죠. 리플과 무관하지 않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은행 리스크, 은행이 파산하는 국면이 오면서 암호화폐 쪽으로 돈의 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 암시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역시나 챗 GPT AI도 알고 있어요. 리플의 SEC 소송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합의가 일어나서 끝나게 되면 이제 XRP는요 더 큰 포텐셜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도전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가치 저장 수단으로 끝이에요. 원래는 온라인 페이먼트 시스템을 하기 위해 나왔지만 너무나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전송 속도가 너무 느리고 트랜잭션이 너무 비싸요. 그런 부분은 가치의 이동,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XRP지만 지금 현재 SEC의 소송으로서 세력들의 지금 발밑에 묶여져 있다. 하지만 이 소송이 끝나버리게 되면 이제는 진정한 가치 반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반드시 들여서 조금 길게 가져가 주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XRP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XRP 미래에 정말 필요한 그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그 심장에 있는 리플 토큰의 개수에 집중하면서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 선생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금일도 미흡하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